이제 이거 얘네한텐 못 줘. 오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땅 문서와 통장을 변호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수억 원이 넘는 모든 것을 자식이 아닌 남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쓸어 온 것입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며느리 한서진에게 과일은 그렇게 담으면 보기 안 좋아라고 잔소리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서진의 대답은 정화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정화에게는 40년 헌신에 대한 배신으로 들렸고 서진에게는 억눌렸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부천 아파트도 시골 땅도 모든 예금도 청운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자식들이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자신도 그들을 자식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명절 식탁에서 시작된 한마디의 파장이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지, 그리고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인천 남동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구름이 낮게 깔린 가을 오후였어요. 오정아는 거실 유리창을 닦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변함없었지만 마음속은 무겁기만 했어요. 올해도 내가 혼자 다 준비하겠지. 정화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걸레를 헹궜어요. 벌써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명절 준비는 언제나 정화의 몫이었습니다. 남편 장태수는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TV 뉴스만 보고 있었어요. 여보, 추석 때 뭐 사야 하는 거 없나요? 정화가 물어봤지만 태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지 뭘. 태수가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정화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 후 수십 년 동안 명절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 설거지까지 모든 걸 혼자 해왔어요.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자신이 당연시되는 현실이 허탈했습니다. 정화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추석 음식을 만들려면 장을 많이 봐야 했는데 생각만 해도 피곤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고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아들은 언제 오려나. 정화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들 장민재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며느리 한서진과 함께 명절 때만 내려왔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머물다 바로 올라갔습니다. 정화는 서진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편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는 서진이 야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정리하며 달력을 보니 추석이 코앞이었습니다. 또 시댁에 가야 하네. 서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남편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야, 올해도 가야겠지? 나 벌써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서진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잖아. 어쩔 수 없지. 민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어요. 서진은 지난 명절들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 정화는 늘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옷차림부터 말투, 음식 담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지적했어요. 서진은 그럴 때마다 참고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자. 서진이 스스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행복한 가족의 시간이 아니라 감정의 시험대처럼 느껴졌거든요. 집에 돌아온 서진은 명절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골라 담았습니다. 한우, 과일, 건강식품까지 정성스럽게 포장도 했어요.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서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화는 늘 서진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평가를 내렸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의가 없어 보여 같은 말들이 서진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정화도 나름대로는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표현 방식이 서투른 탓에 서진에게는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정화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어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기쁘기보다는 피곤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정화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화는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정성을 다해 대했는데 서진은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싶었지만 매번 지적받는 게 힘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집에서까지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버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명절 음식 재료를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장에는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이것도 사야 하고 저것도 사야 하고 정화가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녔어요. 전을 부칠 밀가루, 나물용 채소들, 갈비찜용 고기까지 한가득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어요. 장 보느라 힘들었지? 태수가 물어봤지만 일어나서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정화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정화와 서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불편함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도 과연 평화롭게 지날 수 있을까요? 추석 당일 아침 서진과 민재는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시댁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자. 서진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화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와서 맞이했어요. 왔니? 정화가 무표정한 얼굴로 한마디 건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물 사왔어요. 서진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화는 선물을 받아보더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곧바로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와서 수박 좀 잘라줘. 손이 모자라네.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따라갔어요. 정화는 이미 다른 음식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박은 어떻게 썰어 드릴까요? 서진이 물었어요. 적당히 먹기 좋게 썰어. 예쁘게 담아서 내놔야지. 정화가 대답했어요. 서진은 정성스럽게 수박을 썰어서 예쁜 접시에 담았어요. 크기도 균등하게 맞추고 보기 좋게 배열까지 했습니다. 며칠 동안 야근에 시달린 피로도 잊고 최선을 다했어요.
다 됐어요. 서진이 완성된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왔어요. 정화가 서진이 담아놓은 접시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과일은 그렇게 담으면 보기 안 좋아. 그릇에 담는 것도 정성이야. 서진은 순간 당황했어요. 나름대로 예쁘게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적을 받은 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담을까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어요. 됐어. 이미 담았는데 뭘. 정화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서진은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직장에서 며칠째 야근에 시달리면서도 명절 준비를 위해 마음을 다잡아왔는데 또 이런 말을 들으니 힘들었습니다. 제가 해온 정성은 왜 안 보이세요? 서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했어? 정화가 서진을 돌아봤어요.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말이 나온 것에 놀랐어요.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서진이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정화는 서진의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서진이 자신에게 불만이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였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화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민재가 거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급히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서진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민재가 중재하려 했어요. 아니야, 서진이가 직접 말해봐. 정화가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명절에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화는 서진의 표정에서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서진이 속으로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정화가 냉정하게 말하고 다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엌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서진은 다른 일을 도우려고 했지만 정화는 별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했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나 혼자 하는 게 편해. 정화가 퉁명스럽게 답했어요. 서진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우려고 해도 거절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뭔가 지적받을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어머니도 며느리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서진아, 거실에서 아버지랑 이야기나 해. 민재가 서진에게 말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나갔어요. 태수는 TV를 보고 있었는데 서진이 오자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서진아, 온다고 고생했지. 태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서진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늘 부족하다는 평가만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도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왜 자꾸 서로 불편해질까요? 정화는 부엌에서 칼질을 하며 서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제가 해온 정성은 왜 안 보이세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혀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 상차림이 끝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정화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음식 정말 맛있어 보여요. 서진이 어색함을 깨뜨리려고 말했어요. 정화는 대답 없이 밥을 퍼서 나눠줬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나물을 집어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서진이 칭찬했어요. 그래. 정화가 시큰둥하게 답했어요. 그때 서진이 물을 따르다가 실수로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수저가 바닥에 떨어지며 깡소리를 냈습니다. 정화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예의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야. 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단순한 실수였는데 또 지적을 받은 거였습니다. 진심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진심을 받아본 적 있긴 하세요?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태수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고 민재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서진아, 그만해. 민재가 급히 말을 끊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멈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일하면서 힘들어요. 그래도 명절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왜 늘 부족하다고만 하세요? 정화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다고?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매번이요. 옷 입는 것부터 말하는 것까지 제가 하는 모든 걸 지적하세요. 서진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재가 일어나서 중재하려 했어요. 엄마, 서진아, 제발 그만해. 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지적이야? 정화가 소리쳤어요. 위해서라고요? 그럼 제 마음은 생각해 보셨어요? 서진이 맞받아쳤어요. 엄마, 매번 너무 완벽만 요구해. 나도 힘들어. 민재가 끼어들었어요. 이 말에 정화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들까지 며느리 편에 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도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거냐?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식탁에 남은 세 사람은 말을 잃고 앉아 있었어요. 맛있게 차려진 음식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엄마도 좀 심했어. 민재가 답했어요. 태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둘 다 마음은 좋은데 왜 이렇게 될까?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침실에서는 정화가 울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며느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지적질로 받아들여졌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화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정화는 정말 서진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나은 며느리가 되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상처가 됐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재가 서진을 달래고 있었어요. 서진아, 엄마 마음도 이해해줘. 나름대로는 잘해주려고 하시는 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너무 힘들어. 서진이 눈물을 훔쳤어요. 태수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내가 가서 엄마 좀 달래볼게. 태수는 침실로 가서 정화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와서 이야기해. 난 못 나가.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 정화가 울먹이며 답했어요. 서진이도 미안해하고 있어. 둘 다 화만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정화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명절은 아무도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한 채 끝났어요. 서진과 민재는 일찍 서울로 올라갔고 정화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정화가 접시를 닦으며 생각했어요. 그날의 말들은 칼처럼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명절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정화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그날 일을 되뇌었습니다. 서진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여보, 이제 결정했어. 정화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태수에게 말했어요. 뭘 결정했다고? 태수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 오늘 당장.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변호사는 왜? 정화는 침실로 들어가서 장롱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간직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봐. 정화가 태수에게 땅 문서와 예금 통장을 보여줬어요.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다 뭐야? 언제 이런 걸 모아뒀어? 부천 상동 아파트, 시골 땅, 그리고 예금까지. 우리가 평생 모은 거야. 정화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얘네한텐 못 줘. 우리 손으로 벌었고 우리 손으로 마무리하자. 태수는 당황했어요. 여보, 갑자기 왜 이래?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 정화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아들이 우리를 뭘로 봐? 엄마가 완벽만 요구한다고 힘들다고 하더라. 정화는 그날 서진과의 다툼뿐만 아니라 민재가 자신을 편에 서지 않았던 것도 상처였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에 서는 것 같아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김 변호사는 중년의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 변호사가 물었어요. 정화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재산 처분하려고 왔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꽤 큰 금액이네요. 상속 준비를 하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정화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부할 거예요. 기부요? 김 변호사가 되물었어요. 혹시 유 원장 대신 기부각서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자식들한테 주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모르죠. 알 필요도 없고요. 정화가 냉정하게 답했어요. 태수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정화의 결심이 확고한 걸 보고 동의했어요. 여보 뜻대로 하자. 어떤 용도로 기부하실 건가요? 김 변호사가 물었어요. 교육 관련으로요.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장학재단 만들고 싶어요. 그날로 청운장학재단 설립 절차가 시작됐어요. 부천 상동의 아파트, 시골의 땅, 그리고 수천만 원의 예금까지 모든 재산이 자식이 아닌 사회로 향하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절차가 끝나나요? 정화가 물었어요. 서류 작업에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가 답했어요. 집에 돌아온 정화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모았던 재산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후회 안 해? 태수가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정화가 답했어요. 민재가 알면 뭐라고 할까? 그때 가서 생각하자. 어차피 우리 마음도 몰라주는데 뭘. 정화는 진심이었어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아끼고 모았던 돈이었는데 정작 자식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차라리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재단 설립 허가가 났습니다. 이제 재산 이전 절차만 남았어요. 정화는 기분 좋게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 무렵 서울에서는 민재와 서진이 명절 이후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서진은 시어머니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했지만 먼저 연락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엄마한테 안부 전화라도 드려볼까? 서진이 민재에게 물었어요. 좀 더 시간을 두자. 지금은 서로 감정이 상해 있어서.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대로 관계가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정화는 그런 자식들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재단 설립 준비에 바빴어요.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생각에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만 생각하면 돼. 정화가 태수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청운장학재단 설립이 완료되고 며칠 후 정화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침마다 재단 관련 서류를 정리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민재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정화가 물었어요. 잠시 후에 가겠어요. 서진이랑 같이요. 전화를 끊고 정화는 이상했어요. 명절 이후 처음으로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민재와 서진이 집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서 와. 앉아. 정화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민재는 소파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혹시 최근에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특별한 일? 정화가 되물었어요. 재산 관련해서요. 서진이 끼어들었어요. 정화는 순간 긴장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런 걸 물어? 정화가 태어난 척 했어요. 민재가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김 변호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확인차 연락했다고. 정화의 얼굴이 굳었어요. 변호사가 실수로 민재에게 연락한 거였습니다. 청운장학재단이 뭐예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재산 처분했어. 기부했다고. 정화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민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아파트도, 땅도, 예금도 다 장학재단에 넘겼어. 서진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상의도 없이 하셨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화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상해? 누구랑 상의해? 너희가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기나 하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추석 때 한 말 벌써 잊었어? 내가 완벽만 요구한다고 힘들다고 했잖아. 민재는 머리를 감추러요. 엄마,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화가 나서 한 말이 진심이지.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나온 거야. 서진은 눈물이 차올랐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늦었어. 민재가 일어나서 정화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일어나. 보기 싫어. 정화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민재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너희가 우리를 가족으로 느끼지 않았던 순간, 우리도 너희를 자식으로 안 보게 됐다. 그 말에 서진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는 많이 줬어. 그런데 너희가 우리 마음을 몰라줬잖아. 민재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서진은 거실에서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태수가 방에서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지만 정화를 말릴 수는 없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거든요.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서진이 태수에게 물었어요. 엄마가 너무 상처받으셨어. 태수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민재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애원했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 되돌릴 수 없나요? 안 돼. 이미 법적으로 처리됐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민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희 알아서 해. 지금까지도 우리 도움 없이 잘 살았잖아. 서진과 민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정화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말하지 말 걸 그랬어.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왜 이제 와서요? 왜 내가 솔직한 감정 말한 게 죄예요? 서진이 자신에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 번 터진 감정의 댐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정화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정말 끝인가요? 정화는 잠시 말이 없다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남이야. 전화를 끊고 정화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진과 민재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모든 게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재산 처분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서진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되어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서진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지만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서진은 책상 서랍에서 예전에 시어머니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카드를 꺼냈어요. 감사 인사와 함께 정성스럽게 써놓은 글씨들이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질까? 서진이 카드를 찢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찢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작은 편지지를 꺼내서 펜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화려한 말이나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그동안 정말 바보였어요.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을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수박을 예쁘게 담으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냥 잔소리로만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는 제가 더 나은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펜을 잠시 멈추고 서진은 그날을 떠올렸어요. 정화가 과일 접시를 보며 했던 말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 그릇 깨뜨리고 나서야 보였어요. 정성은 눈에 보이기 전에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는 거리요. 서진은 계속 써내려갔어요.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모든 말씀이 저를 위한 거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서진은 작은 봉투에 넣었어요. 주소를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우편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민재야, 이거 어머니께 전해드릴 수 있을까? 서진이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민재는 편지를 읽어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서진아, 정말 좋은 글이야. 엄마가 이걸 보시면 마음이 좀 풀리실 것 같아. 그럼 내가 가서 드려줄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퇴근하고 가볼게. 다음 날 저녁, 민재는 조심스럽게 부모님 집을 찾았어요.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재가 문 앞에서 말했어요. 한참 후에 정화가 문을 열어줬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뭐하러 왔어? 서진이가 편지를 써서 전해달라고 했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정화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편지가 무슨 소용이야. 엄마, 그래도 한 번만 읽어보세요. 서진이가 정말 진심으로 썼어요. 정화는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받았어요. 읽어보기만 할게.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이제는 서진의 진심이 정화에게 전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읽으면 또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서진의 솔직한 마음이 담긴 글들을 읽으면서 정화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어요. 정성은 눈에 보이기 전에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는 거리요. 이 문장을 읽을 때 정화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서진이 자신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는 뜻이었거든요. 편지를 다 읽고 정화는 조용히 울었어요. 미움과 섭섭함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정화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은 높았어요. 한 번의 편지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서진의 진심이 조금씩 정화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미움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읽을 때마다 서진의 마음이 더 깊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미안해하는구나. 정화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태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서진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미 늦었어. 정화가 고집스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서진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진의 편지를 받고 며칠이 지난 후 정화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미움만으로는 더 이상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화는 태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얘들 불러볼까?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냥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싶어. 정화 자신도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편지 이후로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들고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야, 시간 있으면 서진이랑 같이 와봐. 엄마, 정말요? 민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와봐. 할 말이 있어. 전화를 끊고 정화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민재와 서진이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와, 앉아. 정화가 예전보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은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화는 서진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편지 잘 읽었어.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해요. 너무 늦게. 아니야. 정화가 서진의 말을 끊었어요. 내 마음은 알겠어.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화는 찬을 하나씩 서진의 그릇에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릇에 담는 건 정성이라고 했지. 정화가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어. 담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민재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화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도 힘들었구나. 엄마가 너무 완벽만 요구했나 봐.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줬어요. 서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정화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희 마음 생각 안 하고 내 방식만 강요했나 봐. 서진은 정화가 자신에게 반찬을 떠주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그 조용한 행동에서 시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할게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서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화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기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모두. 태수도 감동받아서 말했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정화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재산 처분한 건 되돌릴 수 없어. 이미 법적으로 끝난 일이야.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그건 상관없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정화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중요한 거잖아요. 서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화는 며느리의 말에 조금 놀랐어요. 진짜로 그런 마음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천천히 다시 해보자.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어머니.
서진이 밝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들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참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정화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 저도 불편한 게 있으면 예의 바르게 말씀드릴게요. 서진이 답했어요. 민재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오래 걸릴 것 같았지만 그래도 회복의 시작점에는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서진이 민재에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다행이었어. 어머니가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 내 편지가 큰 역할을 했을 거야. 앞으로는 정말 잘해야겠어.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돼. 그날의 만남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첫걸음이었어요. 상처받은 관계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만남 이후 몇 개월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화와 태수는 청운장학재단 이사로서 새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도 장학생 면접이 있네. 정화가 정장을 입으며 말했어요. 벌써 10명째야.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더라. 태수가 넥타이를 매며 답했어요. 재단 사무실에 도착한 정화는 지원서들을 살펴봤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부모님이 모두 아프신데도 성적이 우수하네. 정화가 한 지원서를 보며 말했어요. 참 기특한 아이들이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서 보람있어.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는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어요. 정화와 태수는 수상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뿌듯해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한 고등학생이 정화에게 인사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렴. 정화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온 정화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던 재산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니까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간 되시면 서진이랑 저랑 재단에 가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뭘 도와준다고? 정화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진이가 회사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재단 프로젝트 기획 같은 걸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었거든요. 한번 와봐. 이야기해보자. 며칠 후 서진과 민재가 재단 사무실을 찾았어요. 서진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서진이 기획서를 펼쳐 보였어요. 지역 청년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에요. 정화가 기획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만든 거야? 정화가 물었어요. 네, 회사 업무로 배운 것들을 활용해 봤어요. 어머니 재단에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정화는 서진이 진심으로 도우려고 한다는 걸 느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 한번 해보자. 그날부터 서진은 주말마다 재단에 나와서 프로젝트를 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서진아, 차 한 잔 마셔. 정화가 서진에게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서진이 밝게 웃으며 받았어요.
정화는 서진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요. 민재도 부동산 처리를 도우며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해 갔어요. 아버지, 이 서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민재가 태수를 도와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것도 잘하네. 태수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의 추석이 다시 찾아왔어요.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모두가 조심스럽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 서진이 민재에게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모두 많이 달라졌잖아. 명절 당일 가족들은 다시 같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정화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 보여요. 서진과 진심으로 말했어요. 많이 먹어. 정화가 서진의 그릇에 반찬을 놓아주며 말했어요.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어요. 재단일 이야기, 민재의 직장 이야기, 서진의 프로젝트 이야기까지 편안하게 나눴습니다. 엄마, 장학생들 근황은 어때요? 민재가 물었어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 이번에 대학 합격한 아이도 있고, 정화가 뿌듯하게 답했어요.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세요. 서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할 때도 서진이 자연스럽게 도왔어요. 정화는 며느리가 그릇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예쁘게 담는구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서진이 웃으며 답했어요. 그 순간 정화는 깨달았어요. 서진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요. 아니, 자신도 변했다는 걸요. 저녁이 되어 서진과 민재가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정화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그릇에 뭐든 따뜻하게 담아보자. 마음도 정성도. 서진은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여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어머니. 저도 따뜻한 마음으로 담을게요. 그날의 한마디는 작년에 큰 파도를 일으켰지만 결국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진심의 바탕이 됐어요.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정화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담아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족과의 식탁에서 나눈 말 한마디가 때로는 칼이 되기도,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정화와 서진처럼 서로의 진심을 오해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가족과 서먹한 관계에 있다면, 혹시 전하지 못한 진심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완벽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이런 가족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